81번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 주차장 또는 특수가열물 저장 취급 소방 대상물에 무엇을 설치하면 유효법의 안의 부분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물 분무 등 같은 경우는요, 스프링클러와 같이 움직이죠, 그죠? 스프링클러가 답이고요. 자, 방염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방염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가구류, 실내 장식품 방염은 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 다중이용업소 중에 뭐 노래 연습장이라든가, 그죠? 위락시설 쪽, 그쪽이죠, 그죠? 다중이용시설.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방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하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방염 처리업은 시도지사가 맞습니다. 시도지사. 자, 방염 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느냐? 시도지사에게 내거든요. 며칠 만에 내냐면요, 이거 30일 만에 내죠, 그죠? 30일 만에 낸다. 자,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것이 방염 대상에 속하는가라고 물어봤죠, 그죠? 우리가 11살 문종은 그랬죠, 그죠? 의 뭐 이렇게 나갔죠, 그죠? 아재 노교수다.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죠? 몇 층이죠? 11층 숙취방송 방염 11살 문종은의 아재 노교수다. 2030에 50203 그렇게 했죠, 그죠? 11층이 답이고요. 자, 방염물질의 성능 기준은 대통령령이고요. 자, 커튼을 설치하고자 할 때 방염 성능이 있는 것으로만 설치해야 되는 집회장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방염 성능이 없어도 되는 것은, 있으면 좋은데 꼭 없어도 되는 것은 가구류죠, 가구류. 그래서 여기서 가구류 찾으면 돼요. 전시용 합판은 당연히 방염 처리가 돼야 되고요. 커튼 카펫 당연하고요. 블라인드 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커튼에 블라인드도 포함시키죠, 그죠? 침대용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가구류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다, 그죠? 89번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방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건장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침구류가 답이고요. 다음 방염 성능 기준 이사가 아니고 이상의 실내 장식품 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동시설은 맞는데 수영장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수영장은 아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친구류죠, 그죠? 건장하는 거니까, 그죠? 나머지 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자, 93번. 방염 성능은 다음 기준 범위 내에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2030에 50203 이렇게 했죠, 그죠? 자, 번외 불꽃을 제거한 후에 불꽃을 올리면서 20초, 그냥 30초, 그죠? 면적은 50cm, 그죠? 50cm 이내. 탄환 길이는 20cm, 그런데 30cm 나왔으니까 3번. 자, 불꽃에 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에 접촉해서는 3회 이상, 3, 그죠? 2030에 50203.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름하고 방염법 영업청지 가름하고 3천만원이죠, 그죠? 가름하고 3천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을 등록한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 취소죠, 그죠? 이건 등록 취소. 소방안전자리 선임신고는 며칠 이내에 되냐면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야 되죠, 그죠? 선임신고는 14일 이내고요. 뭐 신축이나 정축이나, 그죠? 뭐 해임이나 뭐 이타 등등 이런 것들은 30일 이내에, 그죠? 30일 이내에 한다. 밑에 나오네요.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선임했냐면 이건 30일 이내에 선임합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실시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그랬죠, 그죠? 화기 취급 감독 맡고요. 소방시설 유지관리 자위 소방대 조직 담한대 소방시설 관리 교육은 아니에요. 자, 99번 똑같은 문제죠, 그죠? 담한대 소방시설의 공사 발주는 시공자가 하는 거고요. 소방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되냐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죠, 그죠?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소방계획서죠, 그죠? 소방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계획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해서 등하관제 여러분 아세요? 불 다 끄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옛날에 저 어릴 때 했죠. 요새 하나요? 요새 안 하죠. 특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 몇 개를 제외하고 모든 그 불을 다 꺼요. 북한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전투기가 내려올 때 타격점을 못 잡게 하려고 이제 그런 훈련을 했었어요. 민방위 훈련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일종의. 자, 10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가 작성하는 소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거 또 나왔다, 그죠? 4번에 보시면 위험물 취급관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의 계획인데요.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고요.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그 실시 결과를 몇 년 동안 보관해. 이런 건 웬만하면 다 2년 보관합니다. 2년 보관한다. 자, 104번 보겠습니다. 104번 보시면 특급 소방안전관리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특급 소방은 어떻게 돼요? 특급 소방 대상물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층, 그죠? 지하층 제외하고 50층 아파트 50층을 높이로 따지면 200m 그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30층이죠, 그죠? 30층 아파트를 제외한 30층 120m 이때는 지하층을 포함해도 됩니다. 지하층 포함. 아파트는 지하층 제외, 그죠? 그 다음 또 특급이 뭐 있어요? 특급은 20만 미터 제곱 이상, 그죠? 이런 경우가 특급이죠. 맞아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맞고요. 높이 120m 맞고요. 연면적이 20만 맞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은 우리 3급 그러죠. 3급. 답은 4번 이렇게 될 거고요. 특급 소방대상물의 안전 층수는 몇 층 이상이어야 됩니까? 아파트란 말이 나오면 50층이고요. 말이 없을 때는 이거는 30층이 맞죠, 그죠? 30층이 맞다. 아파트란 말이 있으면 50층을 써야 됩니다. 자,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할 수 없는, 그죠? 할 수 없는. 자, 기술사나 소방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맞고요. 설비기사는 5년, 그죠? 설비기사는 5년. 안전기사, 소방설비 안전기사는, 산업기사는 7년, 그렇죠, 그죠? 소방공무원은 20년, 그죠? 20년.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3번. 그죠? 이게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보시면은 특급이고요. 1급이고 2급이다 그러면은요. 우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급은 20년, 그죠? 1급은 7년, 2급은 3년 이상, 그죠? 우리 소방설비기사는 특급 같은 경우는 5년 넘으면 돼요. 1급, 2급은 그냥 되는 거고요. 자, 소방설비 산업기사 7년이고요. 그죠? 1급은 2년 있으면 돼. 2년. 2급은 그냥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7번. 자, 1급 나왔죠, 그죠? 1급 소방안전관리물. 1급 그러면은 아파트는 우리 특급은 50층이었는데 여기서는 30층 아파트.
그죠?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15,000, 그죠? 15,000, 연면적 15,000 이상. 그죠? 그리고 11층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는 1000톤 이상. 이런 게 있었죠. 그죠? 1000톤 이상. 이걸 우리 1급이라 그래요. 이걸 1급. 그럼 여기서 가연성 가스는 몇 톤 이상 저장 취급하여야 1급이냐 그랬으니까 1000톤 그랬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죠? 1급, 2급, 특급 아무 말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하면은 우리 이거 1급 받죠. 1급. 소방설비기사 자격으로 2년 이상 그랬죠. 그죠? 뭐 소방 2년이면은 이거는 1급 받죠. 1급. 1급은 그냥 받는 거고요. 특급 받으려면 5년. 어쨌든 안전관리기사 되죠. 그죠? 소방시작 관리사 맞아요. 기계기사는 아니에요. 이제 기계기사는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건축기사는 있는데 기계기사는 없습니다. 자, 109번 보시면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소방관리사 맞고요. 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기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2년 1급은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2년 있으면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2급으로 1급 그냥 딸 수 있죠. 그죠? 설비기사는 그죠? 그냥 되고요. 소방공무원 7년 소방공무원 7년 맞죠. 그죠? 1급 봐죠. 7년 특급은 20년 1급은 7년 그죠? 그다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고 자, 소방이 아니고 산업안전기사잖아요. 산업안전기사는 2급부터 할 수 있어요. 2급부터. 이 특급과 1급은 못해요. 특급과 1급은 못한다. 자, 2급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11번 볼게요. 111번. 자, 2급이에요. 2급 대상물은 뭐냐면요. 2급 대상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소화설비죠. 소화설비. 뭐 스프링쿨러라든가 간이 스프링쿨러라든가 뭐 물분무. 근데 호스릴만 있는 경우는 안 돼요. 호스릴만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요런 거라든가 옥내 소화전. 그죠? 그다음 위에서 했던 우리 가연성 기체를 100톤에서 1000톤 미만으로 보관하는 곳. 그죠? 거기에 2급은 지하구 들어가고요. 지하구. 물론 공동주택도 들어갑니다. 공동주택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보물이나 국보로 되어 있는 건축물 있죠. 목조 건축물. 그래서 우리 목조 문화재 그러죠. 그죠? 그게 다 2급이에요. 한번 보시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부무 등 소화설비 특정 맞죠? 옥내 소화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3급이죠. 그죠? 3급으로 내려왔어요. 자,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가스를 1000톤 이상 3000톤이 아니고 1000톤 답은 두 개인데 1000톤 미만 그죠? 지하구 들어갑니다. 지하구 중요하죠. 그죠? 지하구는 2급이에요. 답은 원래 3번이 완전히 틀렸고요. 여기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생략을 해야죠. 옥내 소화전 설비까지는 맞는데 2번, 3번이에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지만 찍으시려면 3번을 찍으세요. 확실히 틀렸잖아요. 그죠? 물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앞에 옥내 소화전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자, 112번 소방공무원 왜 자꾸 나오지? 소방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해야 2급 받느냐? 2급 같은 경우에는 3년이죠. 3년. 그죠? 특급은 20년, 1급은 7년, 2급은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설비기사는 특급이 5년. 그죠? 소방설비기사. 1급과 2급은 그냥 따고요. 자, 2급 1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번.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로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일로 적합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죠? 1번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완공일. 이거 맞죠? 그죠? 맞는 말이고요.
정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1급, 2급 했을 때는 이것도 완공 1. 정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했을 때 건축 허가 1이 아니고 이것도 완공 1. 그죠? 완공 1.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했을 때 그 해임한 날로부터 아니면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청장은 아니고요. 본부장이나 서장이 지시한 날로, 그죠? 공문이 온 날로부터 30일이죠, 그죠? 바꾸세요, 그러고 통지가 오죠, 그죠? 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 과목, 교육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거는 행안부령인데요. 잘 안 나옵니다. 행안부령이에요. 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중에서 그 훈련 종류가 아닌 것은 출동훈련은 소방 공무원이 하는 거죠. 출동훈련한 거죠. 자, 공동소방안전관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죠? 이거는 뭐였어요? 공동안전관리.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그죠? 11층 이상. 자, 복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일 때, 그죠? 도소매시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하가, 이렇게 쓰죠. 지하가. 이럴 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답은 2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건물이구나. 요런 거죠, 그죠? 이게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꾸 문제를 푸시면서요, 답만 보고 푸지 마시고요. 그냥 쭉 푸세요. 쭉 푸시고 틀린 것만 여러분 체크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고 책 찾아서 보시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2, 3일 공부 바짝 외우면은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자꾸 복습을 하세요. 10번 이상 계속 복습을 하셔야 자기 있게 됩니다.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할 필요 없어요. 법규는 한 30분, 20분, 30분 정도만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 4, 50문제를 푸시던가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면제되는 게 10명까지가 면제예요. 상시 근무인은 10명까지는 교육 안 해도 됩니다. 10명 이상일 넘어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시 근무인 몇 명? 11인 이상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자, 119번 소방시설 등의 점검, 유지, 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누구에게 등록해야 됩니까? 업등록은요. 업등록은 다 시도지사입니다. 무슨 업을 등록할 때는 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왜냐하면 등록하면 등록세 내야 되고 돈 내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는 다 시도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 작동 기능은 요거는 몇 회예요? 연 1회. 그죠? 연 1회 이상. 근데 1회 이상 써놓으면 그냥 한 번만 하죠. 누가 두 번 해요. 그죠? 돈 드는데, 그죠? 보통 이제 자체 점검 말고요. 정밀 점검하죠. 그죠? 종합 정밀 점검하면은 그 건물이 자체 점검도 해야 되고 정밀 점검도 해야 된다면은 종합 정밀 점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같은 날 같이 못한다 그 이야기죠. 자,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최소 몇 년 후에 소방실무에 있어야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방시설 관리사는요. 설비기사를 따고 난 날부터 2년 이내, 2년 후. 물론 그냥 2년 동안 가만 놔두면 안 되고요. 소방업체에서 인정한, 그죠? 소방업체에서 2년 동안 근무한 후에 시험 볼 수 있어요. 설비산업기사는요. 딴 후 3년 후, 이것도 똑같이 소방업체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시험, 필기시험은 그냥 볼 수 있는데요. 필기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합격하면은 서류를 제출하라 그럽니다. 서류 제출하라, 뭐 제출하면 되냐면은, 내 소방업체에서 2년 동안 시험 보는 그날 이전 2년 동안 내가 근무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루라도 빠지면은 시험 헛겁니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123번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23번. 자, 124번도 넘어가고요. 125번, 126번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7번 보겠습니다. 127번. 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기술사가 종합정밀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종합선물, 스물, 그죠? 5,000원, 아 11 5,000원, 그죠? 잿더리는 다 2,000원, 그죠? 그 다음 옥자공천, 옥자공천. 요게 종합정밀이에요. 종합선물 세트, 종합선물,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 등으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아파트로서 11층이면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2,000 옥내소화전이나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뭐요? 공공기관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 이런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1번 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인데요. 아무 말이 없죠. 이 공공기관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죠? 상시 소방공무원이나 이렇게 소방대가 있는 경우는 또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맞은 거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3,000이 아니고 5,000이고요. 3번 보시면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1층 이상 아파트 맞는데요. 연면적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연면적은 얼마? 5,000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고 있으면 쉬우죠. 그죠? 쉽죠. 그죠? 자, 128번. 자, 스프링쿨러, 물 분무, 스물 5,000원. 그죠? 스물 5,000. 종합정밀 자격자는 기술사나 관리사라 그랬죠? 기술사나 관리사. 기술사는 관리사보다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는 대부분 점검 쪽, 그죠? 감리 쪽, 이쪽을 보통 많이 맡고요. 뭐 소방기술사가 점검 감리 맡아도 되는데 기술사는 대표적으로 설계 쪽이죠. 제연설비라든가 스프링클러를 할 때 이렇게 설계할 때 기술사들이 합니다. 그때는 관리사는 못해요. 자, 129번.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에서 인력 기준에 주된 기술 인력과 보조기술 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조기술 인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죠. 그죠? 자, 보조 인력. 자, 1번 소방시설 관리사는 보조 인력이 아니죠. 주 인력이죠. 그죠? 주 인력. 설비기사나 뭐 3년 이상이 2급이죠. 그죠? 2급. 소방설비 산업기사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보조기술 나중에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0번도 같은 문제고요. 131번. 자,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과 관련하여 작동기능 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기관과 종합정밀기관 보세요. 이 그러니까 자체 작동기능 점검 결과는요. 그냥 보관만 하면 됩니다.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보관을 몇 년 동안 하냐면 2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특별조사가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보여주면 돼요. 근데 종합정밀 점검은요. 반드시 소방서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죠? 통보는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죠? 그 다음에 결과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그죠? 30일 이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통보는 나온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제출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 작동기능 점검은 제출할 필요가 없어. 통보도 할 필요 없고 뭐 제출할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관만 하면 됩니다. 보관만 하면 되고요.
종합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요,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장난 거라든가 문제가 있는 거를 고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죠? 옥내 소화전 방수압이 좀 낮다든가. 그죠? 그래서 펌프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옥내 소화전 그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방사압 측정하고 막 그래요. 종합정밀 점검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체 보관 2년에 제출기간 30일 이내에 하는 2번이 답일 거고요. 자, 132번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뭐냐면 이거 관리 이거 공사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뭐 앞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외울 때 상소대기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상소대기. 조선시대 상소 올리잖아요. 상소대기. 상호명이나 소재지, 그죠? 상호명이나 소재지, 그 다음에 대표자,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요거 제출합니다. 상소대기 이렇게 외우는데요. 자본금은 아닙니다. 상소대기. 자,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소방설비관리사 기술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사가 종합정밀에 대한 업무를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죠? 관리사나 기술사가 할 수 있죠, 그죠?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종합정밀점검 대상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된다. 그죠? 자체 점검에 따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모르겠죠, 그죠? 모르면 일단 삼각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2년간 자체 보관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작동기능 점검이 아니고요. 그죠? 종합정밀이죠, 그죠? 종합정밀 점검이죠, 그죠? 종합정밀 점검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통보, 30일 이내 제출, 그죠? 그 다음에 작동점검을 받은 사람들은 2년간 자체 보관, 이런 거죠, 그죠? 자,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소방시설관리업.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점검만 하는 거예요. 점검만.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설치는 아니죠, 그죠? 설치는 시공업자가 하는 거죠. 뭐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것들. 공사업에서. 이 공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공사업에서. 이게 점검은 아니죠, 그죠? 점검은 아니고요. 얘는요, 공사업에서 합니다. 공사업. 설치는 공사업. 자, 135번.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되는 실무교육은 주기 및 횟수 그랬죠, 그죠? 2년에 한 번씩 받을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맞나요? 2년마다 1회 이상. 답은 3번이 맞을 겁니다. 2년에 한 번. 소방시설관리업에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1차 행정처분은 경고일 겁니다. 처음부터 돈 때리고 오르진 않습니다. 자,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고 3천만 원 아닌가요? 가름하고 3천만 원. 그죠? 가름하고 3천만 원. 나머지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소방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용품을 제조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그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죠? 이게 KS 마크 같은 그런 거예요. KS 마크 같은 거. 등록하고 형식 승인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형식 승인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할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간이소화용구는 아닙니다.
간이 소화 연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마른 모래 이런 거잖아요. 그죠? 형식성인 안 받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받아야 됩니다. 자, 또 형식성인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요.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거 그냥 랜턴 같은 거잖아요. 일반 용품이에요. 소방용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매트 이런 거 있죠. 안전매트. 그 다음에 뭐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랬는데 사실 이게 등이잖아요. 등. 휴대용 그냥 랜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아닙니다. 비상조명등은 소방용품이에요. 휴대용 비상 조명등, 이런 거는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방용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소방용품이 아니에요. 일반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용품. 또 나오네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방수복이죠. 방수복은 방화복은 받아야 되는데요. 방수복은 아닙니다. 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 최소가 아니고 취소겠죠, 취소.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큰일 나죠, 그죠? 바로 날라가죠, 그죠? 제품 검사 받았을 때 이것도 안 되죠, 그죠? 거짓이나 그 밖에 변경 승인 받았을 때 이것도 안 되죠, 그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을 판매했을 때 이게 이제 참 애매하긴 한데요. 형식 승인이나 제품 검사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예요. 그런데 판매 원래 허가 받지 않는 곳에서 팔았을 때,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벌금 받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참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자, 143번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맞지 않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네요. 그죠? 있는 것은. 형식승인, 제품검사, 형상, 임의 변경 다 안 되죠. 사후 제품검사 대상임을 표시한 것. 이거는 팔아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자, 145번 보겠습니다. 145번.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한 우수품질 인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소방청장이고요. 그죠? 자, 실무교육 실시하는 사람은 소방안전협회고요. 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웬만하면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2년에 한 번. 소방공무원 훈련도 2년에 한 번 받죠. 그죠? 물론 2중가 받긴 합니다만. 자, 148번.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일 거고요.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의 벌칙은 3년 3천만 원이죠. 그죠? 3년 이하 3천만 원. 옛날에는 이게 1,500만 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150, 151, 152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3번. 선임하지 않았을 때, 그죠?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3조 3특이 그래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죠? 자, 154번. 다음 위반 사항 중에서 벌칙이 가장 강한 사항은 그랬는데요. 위험물과 관련된 게 가장 벌칙이 강합니다. 그죠? 무기 이상 이런 것도 나옵니다. 1억 이렇게 나옵니다. 153은 우리 위험물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자, 155번. 자, 용어 정의 잘 나옵니다. 소방시설이라 하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맞고요.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 다 맞죠? 그죠? 다 대통령령인데 하나가 바뀌었겠네.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하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 맞고, 그죠?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총리령 그런 같았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자, 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하는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자체 점검을 했는데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죠? 원래는 원래 소방법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도 소방 특별조사합니다. 국가 행사 등 있을 때 관리 실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맞아요. 화재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나 발생할 우려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도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57번. 건축물 등의 신축, 정축, 개축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국가 건축 허가를 누구에게 동의받아야 됩니까?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고요. 자, 단독주택 및 아파트 및 기술사가 아니고 기숙사.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그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어떠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까? 라고 그랬죠. 그죠? 이 답이 뭐예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죠. 그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그죠? 소화기구는 우리 33마다 그죠? 10평당 그죠? 소화기구는 하나씩 있어야 돼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파트나 기숙사나 이럴 때는 얼마요? 1000m제곱 미만일 때 그죠? 단독경보용 감지기예요. 미만. 이거 외워야 됩니다. 교육시설 있죠? 교육수련시설 그죠? 교육시설. 시설 안에 있는 수련원이나 아니면 기숙사 같은 경우 요거는 2000 외우라 그랬죠?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시험 잘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 600 미만 요런 경우에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이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요. 보통 법 바뀌고 그 해에는 시험 안 나오는데요. 법 바뀌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죠. 그죠? 소방시설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거 소비자의 공높이 이렇게 그랬죠. 소비자의 공높이 그죠?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죠? 자, 의료기관, 그죠? 자자간스, 공동구, 노유자시설, 단자간, 피난기구, 그죠? 피난설비기구, 그죠? 소화 맞고, 비상경보 맞고, 노유자의 단자간, 그랬잖아요. 단자간, 그죠? 그래서, 간, 맞네요. 답은 3번. 자, 방영업 종류, 등록 기준은, 이거는 대통령령이잖아요. 그죠?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그죠? 14일.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안전관리자나 관계인, 그죠? 안전관리자나 관계인.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